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뭐 매달 여행을 떠났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생활도 한 몇 년이더라고요. 사업가보다는 그냥 투자자로 계속 남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세상 일은 알 수가 없고 한두 시간 정도 들여다봐서 저는 이현투자자문에서 투자 책임을 맡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개인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운 좋게도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성과가 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자산도 만들어지고 해서 하여튼 좀 굉장히 자유로운 생활을 많이 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정말 1년에 거의 매달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뭐 매달 여행을 떠났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그런 생활도 한 몇 년이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뭔가 도전적인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좀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같이 투자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엄이나, 저 같은 경우는 월터 슐러스나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내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자문사를 설립하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분이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엄, 월터 슐러스라는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책 중에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보면 벤자민 그레엄이 그 펀드에 대해서 조언을 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올리는 이제 그런 펀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 머물면서 운용 자산 규모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돈을 늘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돈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좀 자유롭게 운용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제 그런 금액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그 금액에 좀 빨리 도달을 하게 돼서 일찍 마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그냥 키워서 이제 그 금액을 키우면서 또 제 능력 범위도 키워나가고, 그렇게 이제 천천히 좀 자산을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업가보다는 그냥 투자자로 계속 남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 투자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벤자민 그레엄이 90년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알려놓은 거를 제가 그냥 모방하고 카피한 건데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사실 이 전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전쟁이 설마 일어날까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고, 또 전쟁이 처음 발발했을 때 불과 3일이면 끝날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세상 일은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알은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고요. 그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안전마진이나 분산투자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 일이 내 투자를 망치지 않도록, 어떻게 망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결국 안전마진과 분산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좋은 기업을, 그러니까 가치 있는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치 투자인데,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좋은 기업보다는 싸게 사는데 좀 더 방점을 찍는 투자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좋은 기업을 싸게 사려고 노력을 하지만 좋지 않은 기업이라도 충분히 싸게 사면 얼마든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프레임도 뭐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 10년, 20년 뭐 이런 타임프레임으로 투자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그보다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보고 투자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가치 있는 기업을 사더라도 그 가치가 이제 실현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뭐 모멘텀이나 어떤 그 이벤트가 있는 거를 쫓아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충분히 싸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 이 가치가 뭐 시장에 반영될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놓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싸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2, 3년 기다리면 제 경험상 충분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서 기다리는 투자를 좀 지향하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정도가 이제 제가 다른 분들하고 약간 좀 다른 투자 방식이 아닐까. 뭐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이제 저는 뭐 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기업이 2, 3년 후에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을 찾는 데 이제 주로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코카콜라처럼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성장하는 이제 그런 기업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기업을 사전에 찾는 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은 오르막 내리막,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면 내려가는 시기가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바닥에 있는 사이클상 바닥에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사이클의 뭐 고점 부근을 지나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기업은 가급적 피하는 편입니다. 한두 시간 정도 들여다봐서 이 기업은 좀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냥 패스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들여다보고 이 기업은 좀 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서 더 분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 기업에 대해서 탐방도 가보고, 또는 이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하고 경쟁하고 있는 뭐 경쟁사들도 분석을 하고 경쟁사 탐방도 가보고, 또 관련된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만나서 애널리스트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뉴스라든지 뭐 자료들도 찾아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며칠 뭐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년 투자를 해와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대부분이 과거 한 뭐 10년 전에도 제가 살펴봤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얼마 정도 분석하고 투자했냐라고 하면 사실은 10년 동안 지켜본 기업을 투자한 거가 되는 거라서 얼마나 공부해서 투자했냐라고 딱 답을 하기는 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거는 한두 시간 정도 보면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은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서 뭐 20, 30%, 심지어 뭐 50% 평가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이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전체로는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거버넌스 이슈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거버넌스 문제가 조금씩 과거보다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거버넌스도 계속해서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